이번 시간은 디지털 커뮤니티 파워업이라는 제목으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컴퓨터에서만 사용되었던 인터넷 환경이 2000년 후반부터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스마트폰과 결합되면서 SNS라고 부르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비롯한 수많은 디지털 커뮤니티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보통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성능이 좀 더 좋아진 휴대폰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현재 변화되고 있는 인터넷 환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정보화 사회에서 필요한 정보 이용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시간에는 디지털 커뮤니티 서비스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고 계시는 교재가 디지털 커뮤니티 파워업이라는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발행한 교재입니다. 먼저 이 교재를 이용할 텐데, 이 교재도 만들어진 지가 좀 오래되어서 이 교재 말고 다른 교재와 함께 섞으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재를 다운로드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고 계신 사이트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라는 곳의 홈페이지입니다. 다시 적어드리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인터넷 주소는 itstudy.or.kr이 되겠습니다. 해당 사이트를 들어오시면 위쪽 메뉴에 전자도서관이라는 메뉴에 교육생 교재라는 메뉴가 있을 겁니다. 클릭을 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교재들이 여러 개 보이고 있는데요. 검색어를 디지털이라고 쓰고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쪽에 보시는 디지털 커뮤니티 파워업이라는 교재를 사용할 것입니다. 클릭을 해서 들어가 보시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디스켓 모양의 아이콘들이 있죠. 원하시는 목차의 디스켓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셔서 컴퓨터로 다운로드 받아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교재가 출간된 지가 꽤 오래되었다 보니까 이 교재만 가지고 수업하기는 조금 힘들어서 자료 하나를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위쪽 메뉴에 전자도서관을 클릭하시고 이번에는 교육생 교재가 아니라 교육 보조자료라는 메뉴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지금 7개의 게시물이 보이고 있는데 그 중에 저희가 사용할 교재는 스마트폰에서 SNS 활용하기라는 교재가 되겠습니다. 역시 오른쪽에 아크로벳 리더의 아이콘이 보이고 있는데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해당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여드리면 교육생 교재에서 사용할 첫 번째 교재는 이 디지털 커뮤니티 파워업이라는 교재와 그리고 보조자료에서 받은 스마트폰에서 SNS 활용하기, 이 두 개의 교재를 이용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디지털 커뮤니티 파워업이라는 교재가 어떤 콘텐츠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책의 목차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많이 접하고 있는 디지털 커뮤니티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쭉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카페라든지 네이버 블로그라든지 트위터, 마이크로 블로그라고 부르는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지금은 이름이 바뀐 네이버에서 제공되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인 지금은 마이박스라고 이름이 바뀌어 있습니다. 클라우드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 있고, 다음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지금은 중지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이트온 카카오톡
예, 카카오톡이 보이네요. 모바일 메신저라고 부르는 카카오톡에 대한 이야기. 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것이냐, 어떤 과정으로 진행을 할 것이냐 한번 살펴보면 가장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모바일 메신저인 카카오톡 이야기도 한번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에서 제공하고 있는 네이버 앱의 여러 가지 기능도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시국에 예방접종이라든지, 그 다음에 출입명부라든지를 작성할 수 있는 QR 체크인 이라든지, 쿠브라고 부르는 접종 증명서를 제공하는 앱이라든지 살펴볼 것이고요. 시간이 된다면 계속해서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요. 이런 것처럼 다양한 실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어플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기 전에 먼저 책의 제목처럼 디지털 커뮤니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디지털 커뮤니티라고 부르는지, 어떤 것들을 종류는 어떤 게 있고 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내용입니다. 지금 소개되고 있는 교재의 내용은 디지털 커뮤니티 세상이라는 파트로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디지털 커뮤니티들이 있는 여러 가지 종류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온 건 인터넷 카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통 PC, 컴퓨터 시대에 많이 사용했던 네이버나 다음 카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블로그를 이야기하고 있네요. 역시 네이버나 다음에 블로그 서비스들이 존재했었는데 현재도 사용되고 있고요. 자, 이런 블로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쪽 지금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 있는 인터넷 카페라든지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PC,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 컴퓨터에서 주로 사용되었다면 아래쪽에 보시는 지금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명칭을 따로 부르고 있는 이 부분은 스마트폰의 보급과 함께 확산이 되고 있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그러니까 카페라든지 블로그 같은 서비스들이 제공이 되었는데 이걸 조금 스마트폰 쪽으로 옮겨놓은 서비스들을 주로 요즘은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형태상으로 보자면 마이크로 블로그,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고 있었던 블로그가 많이 축소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들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트위터, 페이스북, 그리고 우리나라로 하면 카카오 스토리 정도가 될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한번 읽어보시면 기존에는 자료를 보관할 때 하드디스크라든지 USB 같은 곳에 자료를 보관했는데 스마트 기기에서는 사용하기가 꽤 번거로웠습니다. 스마트폰에 하드디스크를 아니면 USB를 연결시킬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물론 케이블로 연결이 되긴 합니다만 없기 때문에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클라우드 서버에 자료를 올려놓고 필요한 곳에서 다시 다운로드를 받으면서 사용하는 방법이 클라우드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에서 마이박스라는 이름으로 서비스가 되고 있고 구글의 구글 드라이브, 마이크로소프트의 원드라이브,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책의 자료가 옛날 거다 보니까 다음 클라우드는 지금 서비스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네이버 N드라이브도 이름이 마이박스로 바뀌어 있고요. 네, 구글 드라이브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네,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 그리고 메신저 서비스.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알고 계시는 카카오톡 같은 게 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지금 여기 아래쪽을 보시면 네이트원, 카카오톡, 마이피플, 네이버 라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이트원도 지금 현재 서비스는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용자가 많이 줄어들었고요. 현재는 한 3천만 명 이상 우리나라 카카오톡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마이피플도 서비스가 중단된 걸로 알고 있고요. 네이버에서도 네이버 라인이라는 메신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페이스북에 다이렉트 메시지를 제공하는 메신저들도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네, 메신저 서비스도 있다. 이런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콘텐츠 공유 서비스. 네, 동영상이라든지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유해주는 서비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사용하시는 유튜브가 대표적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여기 소개하고 있는 국내 서비스로는 다음 TV팟이 있는데 지금 카카오 TV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아프리카 TV라든지 판도라 TV 같은 국내 콘텐츠 공유 서비스도 있고 지금 여기는 동영상에 대한 서비스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 외에는 대표적인 유튜브라든지 플리커라는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수업의 순서로 보면 첫 번째로는 메신저 서비스, 아무래도 사람들이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메신저 서비스 중에 카카오톡에 대한 기능과 설치부터 시작해서 실행하고 각 메뉴를 사용하는 방법을 이야기 드릴 거고요. 콘텐츠 공유 서비스는 유튜브에 대한 얘기들이 아마 주로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유가 된다면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이버 마이박스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페이스북이라든지 카카오 스토리라든지 이쪽을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고요. 역시 시간이 된다면 여기 보시는 전자상거래의 형태인 소셜 커머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는 메신저 서비스인 카카오톡에서 먼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카카오톡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이 아이폰인 관계로 실제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기가 좀 아무래도 안드로이드 폰 사용자들이 많으시니까 안드로이드 폰 계열로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실습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교재 내용을 대신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에 스마트폰에서 SNS 활용하기라는 교재 처음에 소개시켜드렸던 사이트를 한번 다시 보여드리면 한국지능정보사의 진흥원 이라는 홈페이지 안에 있는 전자도서관의 교육 보조자료 보시면 스마트폰에서 SNS 활용하기 이걸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교재가 지금 보고 계신 화면에 스마트폰에서 SNS 활용하기라는 교재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스마트폰에서 SNS 활용하기 해가지고 앞에 말씀드린 대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실에서 사람과 사람이 얼굴을 마주대고 인적 관계를 형성하는 걸 네트워크 상에서 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이해가 조금 빠르실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나와 있는 카카오톡 활용하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카카오톡 메신저라고 부르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한번 봐볼까요? 카카오톡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메신저라고 해서 모바일 메신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메시지를
보내주는 프로그램, 메신저. 일반 휴대전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아닌 이전 시대의 휴대전화에서도 메신저라는 게 존재가 했었습니다. 그때 사용했던 말로는 보통 SMS라고 불렀는데, 영어로 Short Message Service에서 단문 메시지 서비스라고 불렀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SMS입니다. 짧은 메시지를 서비스해주는 메신저였습니다. 한 70자 한글 70자 정도가 되는 짧은 글을 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해서 주고받을 수 있는 기능이었는데, 통신망을 이용한 것이죠. 그 다음에 나왔던 게 멀티미디어 메시지 서비스라고 해서 MMS라고 사진이라든지 동영상 또는 70자 이상의 장문을 보낼 수 있는 멀티미디어 메시지 서비스도 뒤에 존재를 했었습니다. 이 기능들을 통신사의 통신망을 이용하지 않고 데이터 통신을 이용해서 문자를 주고받을 수 있게, 사진을 주고받을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들을 전부 다 메신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모바일 메신저 중에 카카오톡이 사용자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카카오톡을 가지고 메신저 사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번 보여드리면, 제가 검색을 한번 해볼까요? 모바일 메신저라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이미지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쪽에 보시면 자료가 조금 옛날 것 같긴 한데, 현재 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바일 메신저 현황을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쪽에 그래프가 높게 올라가 있는 이게 카카오톡이 되겠네요. 2018년 3,500만, 지금 거의 4,000만이 넘을 수도 있겠네요.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메신저가 카카오톡이 우리나라에서는 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라인도 있고요. 페이스북에서 제공하는 페이스북 메신저도 있고 텔레그램 메신저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 카카오톡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로 내려가서 보면 카카오톡 활용하기라는 단원이 나오네요. 네, 주식회사 카카오에서 제공하고 있는 무료 모바일 메시지 서비스를 카카오톡이라고 명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자, 가입과 로그인 없이 중요한 건 여기 전화번호만 있으면인데 한번 보도록 하죠. 전화번호만 있으면 채팅을 할 수 있고 동영상이나 사진 같은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화번호가 없으면 카카오톡을 사용하실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기도 한데, 카카오톡을 설치를 하게 되면 스마트폰에 저기 연락처라는 전화번호부가 존재하죠. 거기에 등록되어 있고 상대방도 나를 등록하고 있으면 친구 추천이 되어서 친구 목록에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양쪽 모두 전화번호가 등록되어 있어야지 친구 등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추천 친구라든지 아니면 친구의 친구 같은 경우에도 추천 친구라든지 목록이 보이게 되는데, 그건 뒤에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카카오톡의 기본적인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세부 목차로 보면 첫 번째는 카카오톡을 설치하고, 두 번째는 프로필을 변경해보고, 세 번째는 친구를 추가하거나 관리해보고, 네 번째는 친구 이름, 그 다음에 친구 삭제라는 기능은 카카오톡에 없고 숨기기와 차단하기를 이용해서 친구들을 관리하는 것, 그 다음에 실제 채팅하는 방법, 음성 메시지 보내는 방법, 보이스톡이라든지 비디오톡으로 무료 통화하는 방법, 그 다음에 파일을 주고받는 방법, 그 다음에 카카오톡 세부 기능으로 공지라든지 투표하기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 연락처를 주고받는, 보내고 저장하는 방법, 그리고 사진 동영상을 올리는 방법, 이 순서대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카오톡 설치하는 과정입니다. 자, 왼쪽 화면에 보시는 부분이 1번이 되겠네요. 자, 카카오톡은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핸드폰에 설치되어 있지 않고 필요에 의해서 플레이 스토어 같은 앱 스토어에 들어가서 검색어를 써주게 됩니다. 자,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서 검색창에다가 카카오톡이라는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해당 앱이 보일 것이고요. 설치 단추를 눌러서 설치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자, 설치가 완료된 다음, 자, 지금 카카오톡 이용 안내 해가지고 전화, 저장, 주소록을 허용을 해줘야지만이 카카오톡에서 전화를 걸거나 받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소록을 이용해서 친구를 관리해 줄 수가 있게 됩니다. 당연히 허용하기를 눌러줘야 됩니다. 다음 계속 세부사항이 나오고 있네요. 카카오톡에서 전화 걸기를 허용해 주시겠습니까? 역시 허용해 줘야 되고요. 자, 카카오톡에서 사진을 주고받을 수 있으려면 역시 미디어 파일에 대한 액세스가 허용이 돼줘야 됩니다. 이걸 거부했다가는 갤러리라든가 내가 찍은 사진을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불편해지니까 역시 허용을 해줘야 됩니다. 다음은 주소록의 접근을 허용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역시 친구 관리를 위해서는 제 핸드폰에 있는, 스마트폰에 있는 연락처 목록이 필요하기 때문에 역시 허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용 약관을 동의를 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참고로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 것은 지금 이쪽에 보시면 필수 동의 항목이 두 개가 존재하고요. 아래쪽에는 선택 동의 항목이 두 개를 존재하고 있습니다. 광고라든지 마케팅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사용되는 게 싫으시다 하면 이쪽 선택 항목의 두 개는 체크를 하지 않고 진행을 하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하지만 필수 동의 항목은 꼭 동의를 해주셔야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자, 동의하고 계속 진행합니다. 자, 카카오톡의 특징상 전화번호를 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회원가입 절차가 필요 없는 대신에 본인의 전화번호를 입력할 수 있는 과정이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해당 전화번호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위쪽에 있는 건 국가번호가 되겠습니다.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82번 해가지고 국가번호와 전화번호를 입력한 다음에 이제 인증번호가 오기 위해서 메시지 전송을 또 한번 허용해주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해당 번호로 인증번호가 문자 메시지로 올 겁니다. 그 해당 인증번호를 다시 한번 입력해주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다음으로 로그인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고 계시는 오른쪽 화면에 친구 자동 추가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 핸드폰의 연락처에 있는, 그러니까 여기는 주소록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네요. 주소록에 있는 친구들이 자동으로 친구를 추가를 할 건지 체크할 수 있는 옵션이 있고요. 이 옵션을 체크해주고 확인 단추를 누르면 아래쪽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친구 목록들이 자동으로 등록이 되게 됩니다. 만약에 이 부분을 체크하지 않고 진행을 해주시면 일일이 수기로 내가 원하는 친구들을 한 명씩 따로 등록을 해줘야 되니까 그 과정이 좀 번거롭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체크를 하고 자동 추가를 확인해 줬습니다. 다음 카카오에서 사용될 비밀번호. 자, 위쪽은 비밀번호를 새로 넣은 거고 아래쪽에는 똑같은 비밀번호를 확인하는 두 번의 입력을 거치고 확인을 누르면 자, 카카오톡에서 사용될 회원 정보를 입력하는 항목이 나옵니다. 자, 본인의 이름과 생일과 성별을 넣고 진행이 마무리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카카오톡이 설치가 되고 그 다음 과정으로 프로필 변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로필 변경, 개인의 프로필을 변경하기 전에 일단 카카오톡 화면 메뉴 구성을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쪽 교재 내용도 이쪽을 한번 보시면 지금 잠시만요. 이 위쪽에 나와 있는 메뉴가 지금 3개가 있죠. 그리고 아래쪽은 지금 보이지가 않고 있는데 이게 카카오톡 한 2년 전 버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메뉴 구성이 조금 다르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 스마트폰에 사진을 캡처한 부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아래쪽 메뉴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전체가 카카오톡의 첫 화면이고요. 아래쪽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메뉴 구성이 5개로 존재합니다. 이전 지금 책의 교재의 내용으로 보면 4개밖에 보이지 않는데 지금 버전 같은 경우에는 메뉴가 카카오톡은 5개가 존재합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이 사람 모양의 아이콘이 지금 현재 메뉴의 상태고요. 이 메뉴는 친구 메뉴가 되겠습니다. 현재 내 스마트폰에 등록되어 있는 나를 포함한 나머지 친구들의 목록들이 보이고 있고요. 두 번째 메뉴, 말풍선 모양으로 되어 있는 두 번째 메뉴는 채팅 메뉴가 되겠습니다. 현재 내가 사용하고 있는 채팅방의 목록들이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메뉴가 뷰 메뉴가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눈 모양을 가지고 있는 아래쪽에 눈 모양을 가지고 있는 메뉴가 뷰 메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있는 쇼핑 가방처럼 보이죠. 쇼핑백처럼 보이는 아이콘, 핸드백처럼 보이는 아이콘은 쇼핑 메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가로 방향으로 점이 3개 찍혀 있는 메뉴가 설정 메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하면 제일 왼쪽에 있는 친구 메뉴가 제일 왼쪽 메뉴고요. 그 다음은 채팅 메뉴, 다음은 뷰 메뉴, 그 다음은 쇼핑 메뉴, 그 다음은 설정 메뉴, 이렇게 해서 5개 아래쪽에 메뉴가 존재를 합니다. 이걸 먼저 확인하시고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저희가 프로필을 변경하기 위해서 사용할 메뉴는 제일 왼쪽에 사람 모양의 아이콘인 친구 목록을 보고 있는 친구 메뉴가 되겠습니다.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프로필의 사진이고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름이고 제 상태를 그냥 소개해 놓은 글입니다. 그리고 뭐 그냥 틈틈이 음악을 하나를 좀 꾸며놨고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위쪽 부분에 보이는 내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소개할 것인지를 설정해주는 메뉴가 프로필 설정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교재의 내용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 제일 위쪽에 본인의 프로필이 보이고요. 해당되는 본인의 이름이나 앞쪽 프로필 사진을 터치를 해서 들어가 보면 지금 4번에 보고 계시는 화면처럼 현재 개인의 프로필 상태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꾸며주는 게 프로필 변경이 되겠습니다. 어떤 것들을 꾸밀 수 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나오는 메뉴 중에 이 오른쪽 아랫부분 프로필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인터를 조금 확인을 해드릴게요. 네, 지금 빨간색으로 보이고 있는 프로필 관리 메뉴를 터치해서 들어가 보면 네, 지금 메뉴가 이것도 조금 달라져 있는데 현재는 이 메뉴가 아마 가운데 정도에 보이고 있으실 거예요. 네, 배경 그림과 프로필 사진을 바꿀 수 있는 이렇게 사진 아이콘이 2개가 존재합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 부분에 있는 사진 아이콘은 배경을 바꾸는 것이고요.
다음에 이 동그라미 안쪽, 원 안쪽에 있는 이 사진 아이콘, 카메라 아이콘은 프로필의 사진을 바꿀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배경을 바꾸냐, 하나는 프로필의 사진을 바꾸느냐. 자, 지금은 배경 이미지를 바꾸는 과정이니까 터치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경 이미지, 배경 사진을 바꾸는데 어떤 곳에서 사진을 가져올 것이냐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직접 새로 사진을 촬영할 것이냐, 아니면 찍어놓은 사진이 모여있는 앨범에서 사진을 골라서 쓸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카카오 스토리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카카오 스토리 안에 있는 사진 중에 가져오기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기본 이미지로 바꿀 것이냐.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앨범에서 사진을 선택을 터치했기 때문에 현재 오른쪽 화면에서 현재 보이고 있는 이 사진들은 앨범 안쪽에 있는 사진 중에 원하는 사진을 선택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터치를 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 뒤쪽에 배경 사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조금 전에 다시 들어가 보면 이 사진을 선택했었고요. 기존의 프로필의 배경 사진은 이쪽 뒤에 있는 이 노란색 책이었고, 방금 선택한 사진으로 프로필의 배경 이미지를 바꿨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이번에는 개인의 프로필 사진을 바꾸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쪽은 배경 이미지, 이쪽은 프로필 이미지였으니까 이번에는 프로필 사진을 바꾸기 위해서 이쪽 아이콘을 터치해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과정이 나오고 있네요. 자, 어떤 곳에서 사진을 선택할 것이냐. 자,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역시 앨범에서 사진을 선택한다고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앨범 목록이 보이고요. 그 중에 원하는 사진을 선택해서 개인의 프로필 사진을 변경시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프로필 변경을 하는 이유는 카카오톡 내에서 상대방에게 내가 보여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름이라든지 상태 메시지를 통해서 자신을 어필한다고 할까요? 이렇게 밖으로 보여주는 모습을 사진, 상태 메시지 같은 걸 이용해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가끔씩 변경을 해주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현재 버전의 카카오톡 개인 프로필은 움직이는 그림이라든지 여러가지 재밌는 모양의 아이콘들도 있고요. 음악도 꾸밀 수가 있는 기능까지 포함을 하고 있거든요. 자신만의 프로필을 한번 꾸며 보시는 것도 카카오톡 사용하는 재미가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친구 추가와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구 추가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내 핸드폰의 연락처와 상대방이 내 연락처를 가지고 있으면 친구 목록으로 자동으로 등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나도 상대방의 연락처를 가지고 있고, 물론 여기서는 스마트폰에 저장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대방도 나의 연락처를 기록해서 보관해 놓고 있을 경우에만 이 친구 목록으로 자동으로 등록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직접 어떤 사람을 친구 추가를 하고 싶다 할 때 사용하는 게 친구 추가 메뉴가 되겠습니다. 제 스마트폰을 한번 다시 보여드리면, 자, 지금 제일 왼쪽 메뉴에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친구 목록이 보이고 있는 친구 메뉴가 되겠습니다. 친구 메뉴. 친구 메뉴에 오른쪽 윗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4개의 아이콘이 존재합니다. 다시 한번 표시하면 이렇게 4개의 아이콘이 표시되고요. 첫 번째는 검색, 두 번째는 친구 추가, 세 번째는 음악, 네 번째는 설정 메뉴가 되겠습니다. 자, 교재를 다시 갈 텐데, 교재에서는 그때 당시에 이게 음악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이쪽 아이콘은 아마 3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가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교재 내용입니다. 친구 메뉴에 와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콘이 3개만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사람 모양의 더하기 표시가 되어 있는 아이콘을 터치를 하면 친구 추가를 할 수 있는 메뉴가 나옵니다. 터치를 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를 추가하는 방법. 그것도 4가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QR코드를 이용해서 친구 추가하는 방법, 아니면 연락처로 친구를 추가하는 방법, 그렇지 않으면 카카오 아이디로 친구를 추가하는 방법, 마지막으로는 추천 친구 목록에 있는 사람들 중에 친구를 추가하는 방법. 자, 첫 번째로 QR코드를 이용하여 친구를 추가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터치를 해보면 오른쪽 화면으로 넘어가서 코드 스캐너라는 게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에, 그러니까 이건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상대방의 친구 카카오 QR코드를 촬영하게 됩니다. 사진으로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고 계신 화면은 QR코드를 스캔할 수 있는 카메라 기능이 작동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 군데 좀 유의 깊게 보셔야 될 곳은 아래쪽 메뉴에 보시면 4개 메뉴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코드 스캔 상태로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이 상태에서 카메라가 지금 작동되는 모습입니다. 이 화면에다가 상대방의 카카오 QR코드를 보여주면 되는데 상대방의 QR코드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 상대방 스마트폰에 내 프로필이라는 메뉴를 터치해 보면 보시는 화면처럼 상대방의 프로필이 QR코드로 보이게 됩니다. 이 화면을 아까 코드 스캔할 수 있는 곳에다가 비춰주면 상대방과 친구가 맺어지게 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QR코드로 친구를 추가할 때는 상대방의 QR코드가 내 핸드폰의 카메라에 찍히게끔 화면에다가 상대방의 QR코드 화면을 비춰주면 스캐너가 작동해서 QR코드를 이용하여 친구 추가를 할 수 있게 되는 방식입니다. 전화번호를 모른다거나 연락처 전화번호를 모른다거나 상대방의 아이디를 모른다거나 할 때도 이렇게 QR코드로 상대방을 친구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연락처로 추가하는 방법입니다. 말 그대로 상대방의 전화번호, 친구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친구 추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카카오톡 아이디를 알고 있을 때 친구를 추가하는 아이디로 추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면은 친구 카카오톡 아이디를 직접 입력하여서 친구를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추천 친구입니다. 추천 친구는 이 추천 친구 메뉴를 터치했을 때 지금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나와 알 법한 친구들의 목록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건 한번 설명을 조금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칙적으로는 카카오톡에 친구 추가되는 방법은 상대방이 나의 전화번호도 연락처에 등록되어 있고 나도 상대방의 연락처에 등록시켜 놓았을 때는 자동으로 친구 추가가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추천 친구 목록에 뜨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이건 정확한 알고리즘이 밝혀진 바는 없는데 한번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상대방이 나를 친구로 추가한 경우 내가 상대방을 친구로 추가하지 않았을 때 상대방이 나를 친구로 추가한 경우
그리고 다음 경우에는 상대방이 나의 전화번호를 연락처에 등록한 경우.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보통 카카오톡을 사용하시면서 1대1 톡방도 사용하지만 단체톡도 사용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렇게 단체 톡방인 단톡에 내가 소속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내가 아는 지인이 지인의 연락처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자, 지금 제가 메모장에 적어드린 이런 네 가지 경우 말고도 존재할 수는 있는데 카카오톡에서는 알고리즘을 공개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들에는 추천 친구 목록에 친구 이름이 이렇게 뜨게 되겠습니다. 이 친구들 중에 친구 추가를 할 사람들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추천 친구 목록에서 확인을 하고 원하는 사람을 친구를 추가를 해주면 되겠습니다.